장난감 좀 치워. 손 씻으라고.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해도 아이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아이는 그때서야 겨우 움직이거나 끝까지 도망을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아이에게 하는 잔소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는 못하는 아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아이를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시하기를 통해서 어떻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아이가 바르게 행동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잔소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 입장에서 잔소리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잔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넌 항상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진짜 답답하다.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라고 자주 말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는 원래 정리를 잘 못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의미 없었던 잔소리가 아이에게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잔소리는 아이에게 나는 못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이는 결국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도전의식이나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잔소리를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정확한 지시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 방이 어지러져 있을 때 정리 좀 해 라고 하면 아이는 추상적이에요. 막막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블럭을 여기 바구니에 담아보자. 이 말은 아이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막내에게는 이렇게 지시를 해봤어요. 지금 이 블록을 여기 상자에 담아보자.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준비, 시작! 이렇게 약간 재미의 요소를 추가해서 아이에게 지시를 정확하게 하니까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치우기 싫어했던 아이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두 번 이렇게 지시를 따라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늘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이가 바로 지시를 통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성취감은 아이에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심어줘요. 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지시하기 3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짧고 명확하게 말하기예요. 장난감 치워 대신에 이 블럭을 바구니에 담아보자처럼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시를 수행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발달이에요. 우리가 왜 귀등으로 들었냐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소리만 전달되어서 흘러나가는 경우라면 이 아이는 당분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귀에 딱 박혀서 뇌에까지 전달이 되려면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엄마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강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놀이 같기도 하고 또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받다 보면 지시를 수행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요. 이 지시 수행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아이의 자발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력이 올라가죠.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이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이에요. 명령이 아닌 협조를 요청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양치해야지 보다는 이제 엄마하고 양치하러 갈까? 라는 말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가 함께 해주셔야겠죠. 아이가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히기까지는 엄마가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제시해 주세요. 양치 지금 할까? 요거 먹고 할까? 양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두시고 선택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안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그 중에서 선택했다고 여기도록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성공 경험을 강조하기예요. 아이가 지시를 수행했을 때 반드시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무작정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도록. 양치를 하니 너무 개운하겠다. 어때? 집이 깨끗해지니까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 공기도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말로 아이가 행동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아이가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심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정확한 지시를 하는 것은 아이에게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이해되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장난감 치워 대신에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어볼까?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100점입니다.